제목은 부동산 대폭락인데 핵심은 부동산 거품 때문에 노후가 박살났다. 그래서 첫 번째, 부동산 거품 때문에 노후 대비를 못한 사람들. 두 번째,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면서 노후 대비가 망가지는 사람들. 세 번째, 지금 노후 대비한답시고 부동산 사면은 망가지는 이유. 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국민의 75%가 노후 준비를 위해서 부동산 투기를 했든가, 투자도 있고 투기도 있겠죠. 투자라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여러 채 산 게 아니라 보통 이제 평생 살 집 하나 마련해 놓고 여기서 뭐 주택연금 등을 받아서 노후 대비를 한다. 그런 경우는 내 노후를 대비해서 투자한 게 맞죠. 그런데 갭 투기 해가지고 시세 차익 남겨서 하겠다. 이런 건 투기죠. 다만 상가를 사서 혹은 수익형 오피스텔이나 뭐 오피스 이런 거 사서 월세를 받겠다. 이 정도는 투자죠. 수익률을 대비로 가는 거니까.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게 아니라 임대료를 받겠다라면은 투자고, 시세 차익을 노리는 건 투기죠. 가끔가다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라이트하우스가 맨날 투기라고 하는데 투기와 투자의 차이점이 뭐냐? 투기와 투자의 차이점은 저희가 명백히 설명드린 적이 많은데 아직도 라이트하우스는 그냥 다 투기로 몰아붙인다. 아니에요. 투자는 생산성. 있으면 투자고 생산성이 없이 유동성으로 올려서 차익을 벌겠다. 이건 투기라고 엄청나게 말씀 많이 드렸었어요. 요즘에 그 얘기를 많이 안 했을 뿐이지. 시장이 빨리 변해가고 있으니까 그 얘기 많이 해야 돼서 그런데 오늘 노후 대비로 부동산 투자 많이 했다니까 이야기 해봅시다. 자, 생산성. 예를 들어서 상가. 여기 지금 하는 사람들이 일을 하죠. 그래서 수익을 창출해내서 월세를 주는 거예요. 생산성이 있죠. 오피스 마찬가지죠. 오피스텔 내가 거주할 곳이 없어서 월세를 내면서 대신에 그만큼 하겠다. 이런 것들은 생산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월세를. 근데 투기라는 건 뭐예요? 아니 10억짜리 사서 12억에 팔겠대요. 그 부동산 자체가 발전을 하느냐? 2억만큼 인테리어를 때려 붓고 2억만큼 뭔가 시설을 투자하고 그게 아니라 그냥 사서 비싸게 팔겠대요. 생산성이 전혀 아무것도 없죠. 시세 차익을 보겠다. 되팔렘 해가지고 되팔아서 시세 차익을 보겠다. 남이 나보다 비싸게 사주는 가격으로 팔겠다. 이건 투기다.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가격이 얼마나 오르건 말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목적이 남한테 내가 싸게 사서 남한테 더 비싸게 팔겠다. 그것도 더 노후화된 중고를. 이게 투기라는 거죠. 자, 근데 노후 준비를 위해서 부동산 쪽에 매입했거나 계획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74.7%. 많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파트가 가장 많다는 건 갭투기 아니면 거주 계획 이 정도죠. 단독 다가구. 다가구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투자 상품 중 하나죠. 그런데 지금은 다가구도 굉장히 위험하다. 그 다음에 전원주택 타운하우스 뭐 비슷한 거고 상가. 그 다음에 연립빌라 다세대 도생. 요거 진짜 위험하죠. 오피스텔. 자, 그래서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야 노후가 대비가 된다. 이런 여론을 만들고 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 오르면은 앞으로 한없이 계속 오를 것이다. 이런 여론 만들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퇴직연금까지 뽑아서 집 사게 만든다. 고점 정도가 아니라 거품이 잔뜩 껴있는데도 노후 대비할 퇴직연금까지 떼다가 집을 사라고 하고 있다. 왜? 내 집 마련 해가지고 집값은 계속 오르니까 나중에 그걸로 팔아서 평생 먹고 살면 되지 않겠냐. 그때까지 계속 올라요? 10년 뒤에 더 오른다는 사람들 많아요. 10년 뒤에 더 오를까요? 생산 가능 인구가 지금 이미 감소세에 들어섰습니다. 돈을 벌어서 집을 살 수 있는 유동성을 벌어다 주는 사람들이 줄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다는 건 부동산 시장에 유동성을 집어넣을 핵심 수요들이 줄고 있다는 거죠. 근데 부동산이 입지가 좋아진다고 해서 거기가 갑자기 막 가격이 올라간다. 이거 다 유동성이 그만큼 투입됐기 때문이지 입지가 좋아지면서 거기가 자체적으로 가치가 올라서 돈을 벌어다 줘요? 그런데 노후 대비할 퇴직연금까지 인출해가지고 집 사고 있어요. 노후 보루가 무너지고 있다. 집값 계속 오를 거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집 사세요 라고 말하는 19년부터. 왜 19년부터 이야기하냐? 2018년에 금리가 두 번째로 오르면서 부동산 시장이 주춤했었죠. 아직까진 주춤 정도예요. 그 정도면 다 떨어졌다 개소리 집어치우고 그거 주춤한 거고 다시 금리 내리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그때 잠시 주춤했지만 그 이상 붕괴는 100% 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때부터도 계속 사라고 했던 인간들, 저 사람들 노후 다 망쳐놓은 거예요. 어떻게 책임질 거죠? 지금 집 사면은 2030이라고 하면 30년 납입이라고 하더라도 5060이죠. 20은 살 수 있는 거 아니고 영끌에서 산 사람들 30, 40, 60에서 70대 집값 다 갖고 나니까 돈이 없네. 집값이 더 오른다면 팔리지도 않겠죠. 떨어진다면 개박살 난 거예요. 퇴직연금까지. 복리이자 물어야 하는데도. 그래서 주택연금 해지한 사람들 늘었다. 이 사람들 나중에 후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3년 동안 연금에 재가입이 불가하죠. 다시 가입하려고 할 때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복리는 복리대로 물고 집값 계속 올라간다는 말에 넘어가서 주택연금 해지한 사람들 많겠죠. 그래서 그때쯤 가입하거나 아니면은 더 비싸게 차익이 남겨서 팔고 조금 더 저렴한 집으로 가면 내 노후 자금이 되겠거니 팔려요. 지금 판 사람들도 물론 있겠죠. 그 사람들은 2030들 빨아먹어서 노후 대비 성공한 거고 노후 대비할 것까지 해지가 됐죠. 그런데 부동산 시장에 자금 그렇게 몰린다고 해서 노후 대비가 되냐?
그리고 팔리지도 않는다. 종부세 폭탄에 낮춰도 안 팔려. 종부세 폭탄 때문에 안 팔린대요. 이제 또 종부세 폭탄 때문에 안 팔리니까 종부세 시즌 끝나면 다시 오를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종부세 폭탄 관련 없이 지금은 유동성 축소로 안 팔리는 거죠. 그리고 낮춰도 내놔도 안 팔린다. 주택연금 9억 넘어가면 주택연금 안 되니까 복리 물고 더 비싸게 팔려고 했는데 이제는 팔리지도 않는다. 거래량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2021년에 거래량 늘었어요? 20년에 비하면 확 줄었죠. 20년은 코로나 터져가지고 엄청나게 침체된 시기가 있었음에도. 그래서 조금만 더 비싸게 팔아야지, 조금만 더 비싸게 팔아야지. 어깨에서 팔았어야 노후 대비가 되는 건데 상투 끝에까지 올라갔는데도 욕심 더 부리고 말도 안 되는 코로나 사태로 엔젤링까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더 오르겠지 더 오르겠지 조금만 더 올려서 고점에서 팔아야지. 그렇게 해서 팔아서 성공한 사람이 얼마나 되냐. 진짜 노후 대비 이미 해놓은 사람들 오히려 더 시장 빨리 있고 팔아서 했고 조금만 더 올려야지, 내 노후 조금만 더 풍족하게 살아야지, 집값 계속 오른다니까. 이런 사람들이 노후 대비 타이밍을 놓친 거다. 지금이라도 팔 수 있으면, 아니면 연금 가입할 수 있으면 그게 가장 기회인 거죠. 부동산 세금 폭탄 맞느니 차라리 불법을. 자, 명의 신탁 급증했다. 이런 식으로 버틴 거예요. 신탁하고 버티고 안 팔고 버티고 증여해서 버티고. 근데 내 자산은 엄청나게 늘어난 것 같으니까 씀씀이는 늘어나고 거기에 세금도 늘어나고 이자 올라가니까 이제 대출 이자도 슬슬 늘어날 테고. 그래도 내가 아직 많이 번 것 같죠. 가구주 10명 중에 3명이 소득 줄고 빚이 늘었대요. 노후는 국민연금 뿐이다. 가구주 중 1년 전보다 가구 소득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중은 13.1%, 감소했다가 32.1%예요. 소득 는 사람이 10%대고 준 사람이 30%인데 부동산 시장은 오로지 유동성이라고 했죠. 그 유동성을 어디서 만들어내요? 돈 벌어다 넣어야 되는데 버는 돈이 없어요. 버는 돈이 없는데 상승세는 더 가팔라질 것이다. 버는 돈은 줄고 오히려 내는 돈만 늘어났죠. 세금 올랐죠. 그 다음에 이자 오르죠. 기소비 지출은 계속 늘어나고 버는 돈은 줄어들었는데 어떻게 집값이 오를 수 있을까요? 그런데도 노후 대비가 된다. 지금 일단 집 사라. 안 그러면 노후에 고생한다. 안 사놓으면 노후에 고생하는 게 아니라 지금 집 사면 노후에 고생하는 거다. 그걸 언제부터 이야기를 했냐? 2019년부터. 그래서 2020년에 금리 잠깐 떨어졌을 때도 그 정도 떨어져서는 영향 크게 안 간다. 그래서 이거 하이먼 미스키 모델처럼 다시 떨어질 것이다. 근데 그 뒤에 코로나가 터져버려서 거품이 잔뜩 뿌렸어요. 그거 뭘로 다 뿐 거예요? 가계부채. 부채로 올린 시장은 오래 갈 수가 없다. 더 위험해진 거죠. 더 위험해진 거. 집값이 더 오르면 더 오를수록 위험해집니다. 떨어지는 폭이 점점 더 클 수밖에 없어요. 노인연금은 월 82만원. 일본의 절반 수준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집에 목매지도 않고 있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오히려 역으로 뭐라고 하냐? 집으로 돈 벌어서 노후 대비하려고 한다. 국가에서 노후 보장을 워낙 안 해주니까. 국가에서 노후 보장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주부터 안정이 돼야죠. 거주부터 저렇게 불안정한데. 그러니까 주택연금이나 이런 걸로 올랐을 때 하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거 하면 충분히 여유롭게 살 수 있죠. 근데 그것도 해지하고서 집값 더 오르니까 몇 천에서 몇 억까지 더 이익 보겠다 하다가 평생 노후 날린 거다. 그래서 더욱 노후를 대비해야 될 텐데 그 노후 대비할 돈을 부동산에다 퍼 넣고 있어요. 아직도 벌어둔 돈 정부 바뀌면 집값 다시 더 오르겠지, 그럼 차익 더 낼 수 있겠지 라고 전문가들이 언론에서 포탈에서 맨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노후 자금 거기다 퍼 붓고 있다가 나중에 집값 떨어지면 팔리지도 않고 박살이 나는 거다. 혹은 업자 말에 넘어가서 신도시 상가를 하면은 여기가 처음에는 조금 부진하더라도 나중에 뜰 것이다. 그래서 공실천지인데가 세종이고 공실천지인데가 위례고 공실천지인데가 이사고 다산이고 다 그래요. 연금 수령, 국민연금도 있지만 사적연금도 보세요. 일본 반토막 수준이에요. 왜 반토막 수준이겠어요? 연금 얼마 되도 않는데 차라리 부동산에 넣어서 돈을 벌어야지. 주식에 넣어서 돈을 벌어야지. 노후의 위험자산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될 행위입니다. 차라리 청년층이나 중장년층 같이 소득이 있을 경우는 극복할 수 있는 그게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위험자산 해도 되지만 노후에는 조금 더 잘 살려다가 아예 생계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뭐라고 그래요? 부동산은 안전자산이다. 부동산은 굉장히 위험자산인데 부동산이 안전자산이라고 자꾸 심리를 불어넣고 있어요. 그 말에 넘어가서 노후에 안전한 부동산을 사야지. 다 노후에 망한 사람들이 부동산 때문에 망한 거예요. 노후 대비 충분히 해놨다가 그 돈 가지고 조금 더 잘 살아보고자 업자 말에 넘어가서 적게는 몇백에서 크게는 억 단위까지 벌려고 사기에 넘어가서 노후 날리는 거예요.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들. 부동산이 위험 자산 중에 가장 위험 자산입니다. 왜? 떨어지는 시기에 환급성이 떨어지니까. 주식은 떨어지는 시기에도 팔면은 그나마 할리죠. 부동산 팔려요. 돈 받고 자식을 등 돌릴라 부모가 직접 관리하는 증여신탁 은다. 기사가 굉장히 더럽게 나왔죠. 불효자들만 엄청 많은 것처럼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왜 저렇게 늘어나느냐, 요거를 생각해보면은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저렇게 증여했는데 떨어지게 된다면 자녀도 마찬가지로 챙기기 힘들어지죠. 본인의 노후는 본인이 챙겨야 하는 건데 그거를 막연히 자식들한테 의지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죠. 불효자들이 많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증여 신탁하고 본인 노후 대비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은 지금 노년층이 자식층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이 된다는 거는 지금 청년층, 중장년층이 나중에 노후 대비할 때는 어떻게 되겠냐. 본인 노후 대비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본인 노후 대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모에게 그렇게 될 걱정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왜?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부모를 당연히 양봉했지만 세대가 바뀌면서 IMF 터지고 평생직장 개념 사라지고 청년층 취업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캥거루족들까지 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자녀들한테 넘겨주면 자녀들도 충분히 잘 버니까 효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소득 가지고 살만한 시대가 아니니까. 소득 가지고 살만한 시대가 안 됐다는 거는 물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가 벌어진 것. 여러 가지가 있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가 예전에는 80%, 90%대에서 80년대만 해도 지금 같은 경우는 반도 안 돼요. 그렇게 벌어진 것. 평생직장 개념 사라진 것. 본인의 노후는 본인이 챙겨야 하는 것. 그런데 자식들마저도 부동산에 돈을 때려받고 있기 때문에 돈이 없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죠. 결론, 노후 대비 부동산 75%. 이게 우리나라의 부동산 불패 현상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일단은 시세 차익 보겠다는 건 미친 짓이에요. 그렇다면은 부동산 투자로 노후 대비를 하는 건 어떠냐? 수익형이다. 다가구. 늘 말씀드리지만 금리 인상기에 제일 위험합니다. 차라리 금리 인상기 때 위험해서 수익률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수익률도 안 나오기 때문에 수익률 떨어지기 시작하면 점점 헐값에 팔린다. 그러면은 수익률이 금리 상승이 멈췄을 때 그것에 맞는 수익률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을 때 그때 사시는 거예요. 노후 대비를. 늘 말씀드리지만 주택연금 가능하신 분들은 주택연금 하셔야 됩니다. 자녀한테 집 한 채 물려준다. 인구 감소기에는요. 자녀한테 집 한 채 물려준 그 집 한 채가 빵원주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시면은 자녀한테 좋게 물려주려고 하고 내가 좀 더 아끼고 살지 이런 마음에다가 자녀한테 애물단지 물려주고 나는 누리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오히려 노후이신 분들, 은퇴자이신 분들도 연금이나 주택연금 등 여러 가지 충분히 수입원을 확보해서 소비를 돌리는 것이 나중에 자녀 세대에 더 큰 이득이 되는 거다. 그리고 집 물려줬다가 세금 폭탄만 맞도록 하지 말고 부동산 진짜 폭락하기 시작하면은 노후 대비는 물론 오히려 빚더미에 앉을 수도 있다. 그래서 노후를 망친 것은 부동산 폭락이 아니라 부동산 거품인데 그 거품의 타격을 제대로 입는 사람들은 그 거품 시기에 팔아먹은 사람들이 이익을 남길 동안에 비싸게 산 사람들이 노후를 망치는 거다. 지금이 딱 그런 시기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